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내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지금부터 활짝 열어놨거든요. 생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전국이 혼란하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적 요인도 많이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한 심리적 요인을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말끔히 해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양한 얘기 풀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고 거래가 좀 많아졌나 봐요. 네. 매물이 일단 줄어든다는 게 굉장한 이슈죠. 네.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빠르게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이번 4월 10일까지 보게 되면 그래프 수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매물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슈는 사실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심리적 요인은 분명히 자극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방향성이 갈리겠죠. 정책이 완화냐 규제냐 이런 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조금 지켜보는 관망세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물론 이런 이슈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슈가 존재를 하죠. 바로 무엇냐면 이들 지역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제한이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으면서 오히려 어떤 작용을 지금 하고 있냐면 자, 어차피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맞춰서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시장은 아직 불안하다. 그러면 이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니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걸 꼭 서둘러서 팔아야 돼? 처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따라서 아예 매물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매물을 줄여버리는 거죠. 안 내놓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를 이루면 그때 매물 내놓게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 요인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서울의 매물 부족 현상은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물이 급감했다고 해서 거래가 많아졌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제가 심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수요자들이 어떤 심리를 또 갖고 있냐면 이제는요. 자 여러분 학습 효과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네. 자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데 네. 이 학습 효과가 어떤 학습 효과냐면 우리 이미 지난 정권도 있었고 지지난 정권도 있었잖아요. 그때 정권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한쪽은 정책을 좀 완화했고요. 부동산을 완화했고요. 한쪽은 규제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이랬죠. 어느 정책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제가 심해질 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또 완화를 해줘도 가격이 올랐어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 학습 효과는 가격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어떤 이슈가 또 생겨버렸냐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슈,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떤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거냐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대선이 끝난 이후 그리고 하반기가 되더라도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투자자분들이건 실수요자건 이제는 너무 관망을 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조금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한 학습을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양시장 분위기 볼 텐데 분양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고요. 거의 이제 좀 조용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지금 어쨌건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뭐 씨가 말랐다라고 네. 할 정도로 분양 물량이 급감을 했고요. 특히나 2009년 대비해서 약 16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와.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데 네. 한 보시게 되면은요, 분양 실적률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한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분양 실적률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17.6%, 프로테지는 17.6%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상반기에 단 한 곳도 분양을 못했어요. 실질적인 분양은. 네.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경기와 인천 지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보시게 되면 더 문제는 이런 분양 단지들이 일정을 지금 다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2개월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당연히 연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빠르게 분양 일정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하반기에 바로 분양 일정 들어가는 거야? 6월에 대선 끝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7, 8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게 여름 비수기거든요. 전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따라서 7, 8월 이후가 지난 9월 정도 돼야 조금 분양 물량을 풀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소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의 초까지도 이런 분양 가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양 물량도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일정까지 줄줄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은요. 네. 절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분양을 보게 되면요. 네. 자, 분양이 부족하다. 분양이 부족하면 결국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꾸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자, 그리고 또, 물론 이렇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3분기에 분양 물량 늘어날 거예요.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분양을 한다라고 해서 공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를 해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선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하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그러니까 입주 때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백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시장에서는 발생을 하냐면 신규 입주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대번에 뭐부터 올라가냐면 임대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임대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임대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상 이 공급 물량이 입주할 시기에 매매가가 임대가 상승을 위해서 올라가는 효과를 또 거둬버리게 돼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 부족은 최종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에 연관이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입주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효과를 받을 것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앞서도 제가 분양 물량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입주 물량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 대비 상반기만 비교를 했을 때는요. 바로 작년 대비해서도 4분의 1의 입주 물량이 줄었고요. 앞으로 이 입주 물량 부족한 게 3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이 될 겁니다. 서울은.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정책이 반영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추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특히나 실수요자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관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청약 시장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이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빠른 선택이 조금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실 때 걱정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집의 가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확인해 보실게요.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22분 48초, 49초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여러분 전화 주세요.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 지금 용인의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 다른 게 아니라 용인 처인구 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향후에 네. 투자 가치라든가 그쪽이 괜찮은 건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에 거주도 하시면서 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네, 뭐 보신 게 있을까요? 뭐 그쪽 용인 처인구 쪽 안쪽에 지금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게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하고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좀 투자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쪽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 좀 문의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처인구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나는 이곳에 무엇을 볼 거야? 라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이 가신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평택의 반도체 고덕 산업단지가 이제 10년 전에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처인구 원삼 쪽에 네.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사 쪽에 이제 삼성에서 또 반도체 공장을 또 짓는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쪽 처인구 원삼이라든가 아니면 양지 쪽, 그다음에 또 남사 쪽 이쪽, 그다음에 용인 시청 지나서 이쪽에 아파트들 지금 신규 분양을 많이 하는데 네네. 아직 아시겠지만 처인구 쪽이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발전성이 좀 더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발전성이 되게 높은 지역인지 네. 그걸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전화 잘 주셨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결국은 대규모 산업단지, 우리가 산단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 굉장히 큰 부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업무지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업단지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걸릴 때 내가 어디가 먼저 좋아질지를 빠른 판단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앞으로 10년 뒤에 조금 활성화되고 좋아질 건데 이거를 예. 지금 먼저 선택하고 있으면 차익이 클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앞선 지역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일단 교통망이 항상 우선이 깔려야 됩니다. 교통망이. 그러니까 처인구의 교통망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이 어딘지를 조금 봐야 되고 다음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중심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탄과 기흥을 한번 놓고 볼게요. 동탄과 기흥을 놓고 봤더니
중심지가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 이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원산면에 SK 하이닉스단지가 이쯤에 들어설 거고 이동과 남사읍에 아마 이쪽에 이렇게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 먼저 걸치는 지역과 가까운 쪽이 처인군고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네. 이곳에 교통망이 굉장히 많은 교통망들이 막 계획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프라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인프라가 기존 도심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네. 그럼 수요자는 어디를 먼저 집중을 하냐면 이미 교통 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해당 지역을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된 곳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지역의 바깥쪽으로 제가 지금 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예. 요 바깥쪽의 가격이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간다라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의 상승폭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업무 지구의 배후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처인구 자체에 신규 분양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그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 차라리 이미 확보된 조건을 갖춘 곳 이곳을 네. 먼저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차익 실현이라든가 높은 이익 실현을 하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으실까 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자꾸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인프라가 이미 확보된 곳에 준신축을 보시더라도 가격 네. 상승 효력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 주거지가 확실하게 내가 그 지역의 가치를 끌고 올라가려면 여기 인프라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주거지의 인프라라는 건 뭐 있겠어요? 교통도 교통이지만 사실은 학부모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학부모들이.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그래서 것들이 너무 외곽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기존의 도심이 이 보면 곳곳에 택지지구 많잖아요. 예. 도시개발 사업 한 데도 많고 예. 네, 그런 곳에 차라리 매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새 도시를 집중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왠지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부동산은 분명히 이해했거든요. 동심원 이론식 적용을 하거든요. 항상 중심지와 가까운 데가 주변에 큰 호재가 있어도 중심지가 가까운 곳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이곳은요. 네, 서대문구 북가자 1동이요. 네, 372번지 일대 네. 대지 32,000평에 조합은 1,2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네. 북가자 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예.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네. 늦어져서 네. 답답하길래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 메모 몇자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그러면 전화를 연결해 드릴게요. 아마 예, 이제 재개발 예.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예, 구체적인 사연은 전문가와의 예. 통화를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OBS 애청자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 북가자 이곳은요, 6구역을 오래 보유하고 교수님. 계셨나 봐요. 예. 2004년 1월 네. 가자 뉴타운 사업지구로 네. 동의서를 진구했는데 저희 구역은 네. 이편입이 되어서 네. 예, 추진위원 한 100여 명이 활동하여 가지고 네. 예, 2006년도 네. 주민 동의율 한 60%로 네. 저 아버님,
예. 너무 과정을 얘기하시는 게 길어지니까요. 예. 네. 그럼 그때부터 보유하신 거죠? 예. 뭐 어떤 물건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한 30년 됐습니다. 보유한 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요?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아, 지금 그럼 그 45평에, 단독주택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대지 45평에 네네. 지상 2층 건물인데 음. 1, 2층 합해서 49평인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이고. 예. 네, 이제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죠? 예. 집도 이제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낡았고 막 비도 예, 오면 막 예, 물도 뭐, 새는 데가 있고, 그죠? 예, 한 1분가량 메모를 내가 해놨어요. 혹시 다른 네. 말을 할 것 같. 자, 이거 예. 혹시 예. 분양 신청 뭐 1+1 이런 거 하셨어요? 단독주택이니까? 예. 그래서 그럼 잠깐 쭉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읽으실 필요 없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제 고생 다 하셨어요. 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예. 작년에 사업 변경했죠. 예. 작년에 사업 변경을 했는데 변경 이유가 뭐냐면 층수를 높였어요. 35층으로. 예. 원래 2종 지구인데. 네, 맞아요. 25층 미만에서 뭐 네, 맞아요. 30, 40 막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작년 6월달에 네. 3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고시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걸 왜 갖고 계셔도 괜찮은지.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업을 변경을 하면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 연말, 그러니까 25년 말쯤에, 25년 말쯤에 지금 그 인가 신청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말이니까 사업 변경 인가 신청 들어가고 나면 또 한 1년 있다 관리 처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생 다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1+1이니까 아파트 두채 받잖아요. 예. 네, 얼마나 조건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 원래 최초에 이 가재울 뉴타운에 포함됐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한 거잖아요. 예, 재건축입니다. 여기. 네, 여기 이제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주변의 호재도 너무 좋아요. 예. 주변에 좋습니다. 호재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 예. 여기 보게 되면 물론 롯데부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 대형 예. 복합몰 들어올 예정도 돼 있고 예. 이 앞에 성산시형도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고 모아타운도 진행하고 있고 예. 가재울도 여기 보면 7구역이랑 뭐 여기 신속인가요? 그것도 막 진행하고 있고 그죠? 바로 옆에는 3구역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증산 뉴타운도 진행되고 있고 수색 뉴타운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죠? 예. 거기다 수색역 여기 보면은 위에다가 지상해가지고 여기 또 업무지구가 추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이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나는 어떤 효과냐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가격도 좋은데 주변도 좋아지니까 가격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계속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뭐 한 20여 년 됐어요. 네. 지금. 그럼 이제는 그 결실을 보실 때예요. 예.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결실을 예. 못 보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70세 후반이 됐어요. 아이쿠야. 50세 후반에 시작했던 예, 게. 그래도 예. 이제 조금만 한 2, 3년만 더 참으시면 되니까요. 아이고. 네, 그때까지만 버티신 다음에 예. 그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예, 그랬잖아도 너무 늦어가지고 네, 빨리 시행하려고 한국 토지신탁에 네. 사업 대행을 지금 맡긴 상태예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 네. 그런데도 이렇게 네.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올 연말 되면 답답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나이는 들고 그래서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좀 들으려고 네. 혹시 처분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이런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렵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어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예. 말주변이 없다고 하시더니 네. 오디오가 빌 틈이 없이 그러게요. 계속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하시기를 저도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네. 중계 2단지 그 갭투를 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네네. 거기가 재건축 얘기가 음. 뭐 좀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고 네. 요즘 또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좀 금액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 혹시 음. 재건축 요거 예정지인데 들어가도 될지 좀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중기동에 어떤 아파트 보셨죠? 중계 2단지, 이단지? 주공 아파트라고 한 것 아하.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네네. 호재에 있어서 들어가도 네. 괜찮을런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네. 그 중개주공 2단지가 그 투자하기, 그 갭 투자 비용도 얼마 안 들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또 작년, 제 기억으로 작년 6월인가 그럴 텐데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 이 상계 주공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 그러니까 재정비 계획안을 주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좋고, 다 좋아지는 거 맞아요. 다 좋아지는 거 맞고요. 이 지역 문제는 이 지역 전체가 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지역 전체가. 이 상계 주공이요. 이 택지개발지구 전체로 해서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상계지구랑 중계지구랑 나눠져서 여기가 한 7만 한 6천 세대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역세권 주변들이에요. 역세권 주변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사실은 이쪽까지는 영향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이 동북선이 들어오면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재건축은 뭐예요? 재건축은 내가 낡은 조그만 집을 주고 조금 멋있는 큰 집을 얻을 거야.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여기가 재건축으로서 투자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이 이익이 좀 많아야 돼요. 즉, 새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공간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조금 문제가 걸리는 게 중개주공 2단지예요. 왜냐하면 네. 중개주공 2단지의 지금 현재 세대 평형이 몇 평형이에요? 평형이 제가 알기로는 17평, 8평 요 정도? 자,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돼 있죠. 네, 작더라고요. 평형. 자,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60제곱미터 이하를 재건축을 하면 자, 60제곱미터 이하에 전부 다 거주를 하실까요? 34평 살아야죠. 네네. 줄 집이 없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요.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 있죠. 네네. 추가 분담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이 네. 분양가하고 조합은 분양가 대비해서 결국 조합은 분양가인데 이 추가 네. 분담금 낸 것이 현재 이 지역의 시세 있죠. 네네. 시세보다 이 추가 분담금 합한 분양가가 높다면 네. 사업 안 되죠. 네네. 여기 주공 5단지가 상계동 주공 5단지가 왜 스톱됐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네. 따라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는 정말 잘못 선택하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무조건 요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묶여요. 나오지도 못해요. 들어가기는 편한데. 따라서 대상을 바꾸시든가 단지를 바꾸시든가 투자금을 또 높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 여기는 추천 안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네. 제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좀 현금이 있는데 요거를 은행에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너무 자, 깊어요. 돈은요, 은행에 넣어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네. 1억 5천 정도면 서울의 다양한 재개발지들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번동이나 미아동 뭐 거의 신속통합기획 그런 모아타운도 나왔었고 네. 사실 1억 5천 정도면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네네. 강남 4구 강동 쪽도 재개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네. 그럼 이왕이면은 우리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고 또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으면 어디 투자하고 싶어요? 강남에 하고 싶죠. 그렇죠?
네네. 네, 조금 이제 시간상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네. 네, 어디에 할지는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세미나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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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세미나 일정 일러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야말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44-8520.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저기 인천에 사는데요. 네네. 인천 그 서구 쪽에 네. 가자역 쪽에 네. 지금 그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 봤는데 그 어떤 아파트인데 네. 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을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뭐라 하지? 그 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지주택이라고 하는 그 분양을 지금 하고 모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 아파트 그 두산건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현재 그 아파트, 그러니까 구 아파트죠. 구축 아파트를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네. 이제 그 두산건설 쪽에서 하시는 시행사에서 그 아파트를 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면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약간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나 그걸 통해서 뭔가 비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조용조용 속삭여 주셨는데 인천 네네. 서구 가좌 쪽에 네네. 어떤 아파트라고만 지금 말씀은 하셨거든요. 아파트 이름 말씀은 안 하셨고. 유진 아파트예요. 유진 아파트, 이제 구축 아파트. 이게 또 네, 앞으로의 구축. 투자성이 있을런지 네. 그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네. 가자역에 바로 붙어 있네요, 유진 아파트. 네, 맞아요. 자, 결론은 이 아파트를 사서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주택이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이 네.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네,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런데 네. 지주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네. 재건축도 힘들어질 것이고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왜냐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자체를 진행할 때, 추진할 때는 토지의 사용권 갖고 추진을 해요. 네. 토지의 사용권 갖고 추진을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조합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인가를 받게 되는데, 자, 조합인가를 받아요. 조합인가를 받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조합인가를 받을 때 뭐 80%의 토지 그 소유권 80%고 사용권이 여기서 15%예요. 그럼 요걸 받으면 요 조합인가 이후에 요 조건을 받아야 사업인가를 받아요. 예. 이게 이래야 사업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토지 사용권이 자꾸 껴 있어요. 그럼 토지 사용을 승낙한 분들이 나중에 사용권 나 이거 안 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주택은.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지주택이 성공 확률이 20%가 채 안 돼요. 예. 너무 고생해요. 오죽하면은 원수한테 추천하라고 그래서 지주택을. 물론 성공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환상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천은 특히나 인천은 구도심 재개발하는 곳이 워낙 많아요. 예를 들면 볼까요? 자, 이런 것을 사실 것보다 이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지주택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7호선역의 성남역, 상공역, 구포천역 이 일대에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동암에 여기가 아마 십정지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십정지구 그리고 주안역 일대, 백운역하고 부계역 일대의 구도심 예. 여기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 요런 곳들이 지금 보신 아파트 입주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절대 주변에 개발질, 재개발들이 많고
활달하게 진행되는 곳들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지주택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거기 그 고속도로가 지화하면서 지금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 효과는 이미 다른 곳들도 다 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주택 지금 선택 잘못하셔서 나중에 고생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 하나 더 여쭤볼게. 그러면 이제 그 개발 구역 저희 이제 회사가 네. 그 성남역 위쪽에 가정역이라고 있잖아요. 루원시티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네, 네. 저도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성남역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쪽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일단 전 거주를 하면서 네. 좀 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개발 지역에 네. 거주를 하세요. 일단 들어가셔서. 예. 그렇게 하시면서 꼭 그 재개발 지역 내에 물건을 사세요. 아, 그렇지. 이 아파트 살 가격이면 거기 가서도 충분히,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예. 좀 넓은 다세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재개발하면 그게 아파트로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지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인천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또 재밌게 들어가 볼 만한 곳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네. 지금 화성시 향남에 전세를 살고 있고요. 네. 네네. 여유 자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는데 네. 이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이 금액대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나 뭐 상급지가 있을까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유 자금이 지금 넉넉하게 있으신데 동탄 아파트는 전세를 주셨고 거주는 또 화성에서 하고 계시고 네네네. 알겠어요. 화성 향남에서 하고 계신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윳돈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지 우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탄과 향남이고 일단 상급지를 보셨다라면 최소한 분당으로 올라오셔야 될 거, 분당 위에 서울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거리가 좀 멀더라도 지금 향남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일 세미나 한번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지금 여윳돈은 지금 서울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급지에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장 저는 서울의 서울은 상급 지금 생각도 생각나는 못하고 게 있어요. 지금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죠? 네. 그럼 여기 이들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마포구부터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영등포구, 저 옆에 강서구까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또 이 네. 지역에 해당 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당 동으로? 아이고. 해당 동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거 지금 못 고른다. 방송 시간에 고를 수가 없어. 왜냐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합정의 신통이나 모아타운. 그죠? 네. 용산에 같은 경우 효창동과 원효로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모아타운. 자, 또 성수 같은 경우는 전략 정비가 너무 비싸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강동구의 모아타운하고 모아타운. 얼마나 많아요? 서초구의 모아타운 지금, 방배의 모아타운, 동작의 재개발, 영등포의 신속통합.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근 것만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곳이 훨씬 넘죠? 네. 자, 이렇게 똑같은 3억 6천이지만 이렇게 서울에서도 지금 많은 지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돼요. 자, 여기 단계별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타임이라고 하고 가격이라고 할게요. 단계가 지나갈수록 가격은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선도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거 보면 상급지들은 출발이 늦더라도 출발 자체에서 얻는 기본 이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도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상급지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이 상급지를 골라야 될 때는 세금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상급지에서 더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미나 와서 들으셔도 지금 1시간, 2시간을 들으셔야 되는 분량이어서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만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 오고 꼭 시간 내서 네, 오세요. 네. 아시겠죠? 아, 가만히 선택지가 앉아서는 부동산 투자는 많나 돈을 봐요. 벌 수 없어요.
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임장이 필요한 거고 그 임장에는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는 또 이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 설명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 끝나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릴게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노원구 월계동에 네.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네. 그거를 하나를 조합원 거를 취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파는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하는지 그거 좀 또 궁금하고 네. 이거를 팔고 이화여대 쪽에 있는 럭키 아파트를 재개발 그거를 보고 그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거는 어떤지 또 저기 일산 엘로이 네. 저희가 이제 거주형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매매 시점은 어느 쪽 어디서 잡아야 할지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뭐가 많네요. 지금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 얘기도 나눠야 되고 이걸 이대 럭키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떠냐? 네네. 그리고 일산의 엘로이 오피스텔까지 네네. 저랑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전문가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대를 지도를 통해서 찾고 계시는데 저희 어디 먼저 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산의 엘로이가 일산 먼저 지금 지도를 찾고 계시네요. 일산의 엘로이 통동지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아, 이번에 입주 예정인 거예요? 네네. 아, 그걸 언제 분양 받으신 거예요? 한 2년 넘었죠. 2년 넘었다고요? 네네네. 아하. 그럼 2021년도 그때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요즘 프리미엄 붙었어요? 아니,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이거 신청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도 네. 그냥 구매를 했다가 바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적지는 지금 네. 보유하고 걸 갈아타고 더 좋은 곳으로 갈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제 월계동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월계동 아파트고. 네. 자, 어쨌건 이거 우리 팔자고요. 아, 일산 거 팔아야 돼요. 네네. 왜죠? 자, 일산은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해서 재건축할 거죠. 네네. 아래쪽에 지금 장항지구 개발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는 자, 것 같아요. 이쪽에 대공역세권 개발 예정돼 있어요. 네네. 바로 이쪽으로 오면은 창릉 신도시 들어올 거예요. 네. 공급량 많죠. 네. 근데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네. 얘는 아파트 들어와요. 네. 어디 가요? 수요자들이 어디 가냐고, 어디 먼저. 아파트 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가겠죠. 네, 아파트를 가겠죠. 어떤 부동산이건 수요자가 없으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네, 파세요. 네, 다들 파시고.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네, 파시고. 네. 그다음에 월곡동에 네. 거기가 월계역 있는 데죠. 네, 월계역 센트럴 아이파크. 아, 이건 조합원 거 사셨으면 이건 차익 좀 많이 얻었겠네, 그죠? 차익은 이제 어차피 작년에 네. 9억 가까이 팔려다가 제가 안 팔았거든요. 아, 그때 파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게. 아니 이제 왜냐면 네. 이쪽 금당에 현대 산업개발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네. 저희 쪽에 자, 물론 이게 있어요. 네. 이게 광운대 역세권이랑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리고 동북선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추가적인 호재는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항상 갈아타기 고민을 할 때는 네네. 그죠? 갈아타기 네. 고민을 할 때는 항상 급지에 대한 갈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재작년 네. 그 시기가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때 맞아요. 이때 딱 끊고 상급지를 딱 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 시기를 제가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못 팔았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어쨌건 지금 다 요건 채운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은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뚜렷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또 앉아버리면 여기 주저앉아버리면 네. 그나마 빨리 갈아탈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앞서 여기보다 우리 그 이대역 있는데 거기 럭키 아파트 그런 거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네네. 거기 그 재개발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로 다 바뀔 거고. 네. 그죠? 이제 그 그런 걸 향후에 빨리 그거를- 갈아타야죠. 뭘 고민하세요? 그- 이거는 시기를 재지 마세요. 그냥 럭키 아파트로 빨리 갈아타는 게 낫다는 그렇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얼른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로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음. 금천구청 바로 앞에 네, 그 24평 아파트를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네, 좀 대출금이 부담돼가지고 네.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음. 좀 처분 후 대출금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5억, 현금 5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좀 대출 부담이 커서 처분하는 거여가지고 대출금 없이 5억 미만으로 조금 실거주도 될 겸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언 좀 부탁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금천구청역 주변으로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아파트를 처분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거주하실 때 네네 우리가 몸테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좀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아직 왜냐하면 지금 학습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 자, 그래요? 아파트를 너무 쫓다 보니까 사실 대출이 네. 무리했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부담되니까 처분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이라도 이 생각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 우리 조금만 제가 몸테크를 좀 하세요라고 한 거는 지금 네. 대출 부담 놀래서 이 대출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지가. 네 그럼 결국은 보유 자금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몸테크라고 하는 거고. 네. 자, 이 정도 아까 얼마 5억 정도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5억 정도면 물론 금천구나 이 주변 지역으로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금액으로 이동할 거라면 그동안 내가 손실 본 거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몸테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장 합리적인 몸테크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닌 거주지를 조금 옮겨보자. 우리 다세대 같은 것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지역도 굉장히 좋아. 지역도 상급지야. 우리 용산하면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죠. 용산 지역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실거주하면서. 혹시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아기랑 3명이요. 3명이면 충분히 다세대 거주하실 수 있어요. 가서 한 5년만 고생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5년이면 될까요? 네. 자, 용산 쪽 분명히 있고요. 네. 가서 거주할 수 있고요. 다음 우리 그 강남 쪽 있죠? 네네. 강남에 뭐 방배나 서초동 네. 이런데 물론 여기는 이제 평수가 좀 작아지긴 하는데 우리 잘 골라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강동 있죠, 강동. 네네. 강동이나 송파도 얼마든지 고를 수 있어요. 이 네 곳만 우선 말씀드릴 테니까 네. 이런 곳 중에서 내가 몸테크를 충분히 하면서 조금 효과를 높게 보고 제가 5년만 고생하세요 한 이유는 여기에 주저앉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지역이 어떤 이슈를 타서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또 갈아타자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내 집을 갖고. 그래서 내 집을 한번 마련했다고 무조건 거기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뭔지를 연구하자 이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제발 부탁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그만큼 네, 정말 몸테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이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